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8월 8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7%, 선전지수가 역시 2.7%의 급등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얘기 첫 번째 하고, S&P 지수가 최고치 경신을 근접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에 최근치 부분들을 경신을 하고 잠깐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S&P 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 부분들을 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우지수,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확실한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되고 있죠. 다우지수를 미국 주식을 샀을 경우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좋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과 무역 분쟁, 이란과의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들로 한 번씩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증가를 시킨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올해는 이런 뭡니까? 불안 심리를 자극할 만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하반기 나와줘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 미국 정부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 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에도 보면 남과 북의 이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 집권당의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의 아베가 일본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일본 내에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그런 역할과 글로벌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수요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런 와중에 하반기 미국 국채가 거의 7,700억 달러의 발행 예정 부분들 해서 재정적자 부분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요. 지난해 대비 60%가 증가되는 물량입니다. 지난해 대비 60%가 증가하다 보니까 뭔가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 키워드로 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그리고 시장의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로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 접근을 해도 되겠다, 보유를 해도 되겠다는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오늘은 하반기에 미국 국채 7,700억 달러, 지난해 대비 63%가 증가된다는 이 키워드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2.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을 만들었던 요건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종합지수가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중국도 지금 베이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첨예하게 치킨 게임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2016년 5월, 그러니까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장중, 최고치 부분들, 장중의 변동폭이 있죠. 최고치, 일간 상승폭이 2016년도 대비 최대치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전저점을 위협을 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자 수요 부분하고, 두 번째, 시장 안정 조치죠. 동시효과 채택을 하고 주가 조작 방지 관련된 시장 안정 조치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세 번째,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로펀드 있죠. 양로펀드 설립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허가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증시로의 자금 유입 기대감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016년 5월 대비 최고치, 장중의 최고치 부분도 2.7%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이제 7월 수출입 지표와 무역 수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6월달 수출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출업자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한 1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미 흑자 규모도
전월 대비 한 18% 밀어내기 식으로 미리 다 땡겨서 수출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중국의 요즘에 그 외환 때문에 외환 공격이 일부 들어오고 있죠.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증거금을 20% 상승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 공격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말에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 60억 달러가 증가가 됐어요. 자, 오늘 여기에 7월 수출입 지표 통계가 나옵니다. 7월 6일 같은 경우에 중국 관세 부과 이후라는 거죠. 관세 부과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변화가 있었는지 상당히 세세하게 시장에서 이제 관심권을 키울 가능성 부분들이 큽니다. 역으로 관세 부과 전후 크게 물량 변화 부분들이 뭐 오히려 뭐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미리 6월 달에 미리 상당 부분을 땡겨가지고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 부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경고한 지표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단기 그 슈팅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보면 미국 중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선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여부가 결정이 좀 되죠.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계속 요즘에 선물 뭐 3,000원 계약 전후를 매도를 급등락 부분들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체크할 부분들은 어제 2016년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진행했던 중국 상해지수라든지 선진지수가 7월 수출입 지표하고 무역수지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여부가 장중에 우리나라 종합지수 특히 산업재 사이클 계속 얘기 들고 있어요. 산업재 사이클의 순환매 파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P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부분들이 직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1조 달러 바이백 자사주 매입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작년에 법인세 인하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다우지수는 하방 경직 부분들의 수급이 이미 결정 났어요. 그래서 다우가 상승 하락이 나올 거냐 하락의 강도 부분들이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방은 결정되어 있고 위로만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내려오면 저가로 자사주 매입 부분들이 그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자신감 이게 계속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5%의 지분 확보 부분을 하고 지금 300달러인데 420달러에 주당 420달러에 공개 매수를 해서 비상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로 인해서 장중에 뭐 더 급등이 했습니다만 종가상으로 거의 11%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반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고 S&P도 반등 부분들이 크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미국에 대한 미국 지수에 대한 주가 상승폭 부분들은 기대감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 이슈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8월이죠. 9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특히 뭐 유엔 총회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론이 솔솔솔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약간 뜬금없기는 합니다만은 이란의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됐죠. 경제 제재가 시작됐는데 아직 에너지 관련된 경제 제재 부분도 11월 달에 집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란 쪽 같은 경우에 북한이 지금 이란을 방문을 했어요. 어제 그 시점이 딱 묘하죠. 그러니까 이란 쪽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원유 수입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 제재에 미국의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 하고 유럽연합도 EU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 무력화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리용호가 전격적으로 이랑 반복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군과 지금 어떻게 보면 근로시장에서 예전에 냉전 시대에서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의 편을 가르던 이렇게 그 흑백 논리 부분들이 하나의 키워드 부분들을 발휘했다면 지금은 무역이라든지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들로 약간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오늘 8월 8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브리핑에서 주목할 내용은 CNN을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부분하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7%의 급등이 나왔고 오늘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와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어제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8월 7일부터 장보고 프리미엄의 중형 포트가 편입이 시작됐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금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8일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